혹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인데 그냥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네, 이게 세금 규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절세 기회를 그냥 지나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환급 가능한 주요 세액공제들 있잖아요. EITC나 CTC 같은 것들. 아, 네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회세액공제, AOTC, 프리미엄 세액공제, PTC까지. IRS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작용 요건이랑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최대로 늘리고 또 불필요한 문제는 피하도록 저희가 돕는 거네요. 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 접하실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부터요. 이건 이름 그대로 근로소득이 필수인 거죠? 정확합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이 꼭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그러니까 SSN이 세금 신고 마감일 전에 발급된 게 있어야 해요. 근로허가 목적의 SSN이어야 하고요. 아, SSN이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미국 시민이나 거주 외국인이어야 하고 투자소득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한 11,000달러 조금 넘는 수준? 네. 그리고 조정총소득, AGI라고 하죠. 총소득에서 몇 가지를 뺀 금액인데 이것도 기준치를 넘으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 조건이 또 달라지잖아요. 여기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적격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의 관계, 나이, 보통 만 19세 미만, 학생이면 만 24세 미만이죠. 네. 그리고 거주 요건, 공동신고 요건 같은 걸 다 따져봐야 합니다. 복잡하네요. 네, 혹시 한 아이를 두고 여러 사람이 신청 자격이 되면 동순위 규칙이라는 걸로 정하게 되고요. 만약 자녀가 없다면 본인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미국에 반년 이상 살았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 세금 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실수는 주로 어떤 걸 하나요? 역시 자녀 요건을 잘못 알거나 신고 지위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미혼인데 기혼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소득이나 비용을 잘못 보고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같은 자녀를 중복해서 신청하는 실수도 가끔 있습니다. SSN 오류도 물론 있고요. 그렇군요. 자, 다음은 자녀 키우는 가정이라면 정말 중요한 자녀세액공제, CTC로 가볼까요? 아예 한 명당 2,000달러요? 꽤 크네요. 네, 17세 미만 적격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달러 공제고요. 그중 일부는 환급도 가능해요. 2024년 기준으로는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이 됩니다. 오, 환급까지.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한테 반드시 근로가 가능한 SSN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ITIN 같은 걸로는 안 됩니다. 아, 자녀 SSN이 필수군요. 소득 제한도 있죠. 네, 있습니다. 수정, 조정, 총소득, MAGI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신고하면 40만 달러, 다른 경우는 20만 달러를 넘으면 혜택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CTC 대상이 아닌 다른 부양가족,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다른 친척을 위한 공제는 없나요? 있습니다.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 ODC라고 하는데요. CTC 대상이 안 되는 부양가족 한 명당 최대 500달러까지 비환급성 공제를 해줍니다. 아, 비환급성? 그래도 세금 자체를 줄여주니까 좋네요. 그렇죠. 세금 낼 게 있다면 도움이 되죠. 이 부양가족은 SSN, ITIN, ATIN 같은 납세자 식별번호가 필요하고요. 소득도 거의 없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5,000달러 정도 미만. CTC랑 소득 제한 기준은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비 부담, 미국 기회세액공제, AOTC인데요. 이건 대학 첫 4년 동안만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학위나 자격증을 따려고 고등교육을 받는 첫 4년 동안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가 되고요. 이 중에 40%, 그러니까 최대 1,000달러는 환급도 가능해요. 이것도 환급이 되네요? 조건은요? 일단 학위 과정에 등록해야 하고 최소 하프타임 이상으로 들어야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등교육 첫 4년 이내여야 하고요. 중범죄 마약 관련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소득 제한도 있겠죠? 네, 이것도 MAGI 기준으로 싱글이면 8만 달러, 부부 공동이면 16만 달러부터 혜택이 줄기 시작해서 각각 9만, 18만 달러를 넘으면 못 받습니다.
그럼 교육비라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떤 비용이 해당되나요? 네, 수업료나 학교에서 꼭 내라고 하는 수수료, 그리고 교재나 학용품처럼 수업에 꼭 필요한 것들만 해당돼요. 기숙사비나 교통비 같은 개인 생활비는 안 됩니다. 실수는 주로 어떻게 있을까요? 학생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하는 경우요. 예를 들어 학위 과정이 아니거나 등록 상태가 미달이거나 이미 4년을 다 받았는데 또 신청하는 경우죠. 그리고 해당 안 되는 비용, 기숙사비 같은 걸 포함시키는 실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프리미엄 세액공제, PTC입니다. 이건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요? 미리 지원금 APTC를 받아서 보험료 부담을 덜 수도 있고요. 네. 자격 요건은 소득 수준인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연방 빈곤선 400% 소득 상한선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괜찮은 보험, 예를 들어 직장보험 같은 데 가입할 수 없어야 하고요.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면 기본적으로 안 드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요? 네, 이게 핵심인데요. 만약 연중에 소득이 바뀌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하는 식으로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생기면 즉시 마켓플레이스에 알려야 합니다. 즉시요? 왜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이걸 제때 안 알리면요. 처음에 예상소득으로 비리받은 지원금 APTC랑 나중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PTC 금액이랑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경 신고를 놓쳐서 몇천 불씩 더 내는 분들 꽤 봤습니다. 최종 정산은 폼 896이라는 서식으로 하게 돼요. 와, 그건 정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겠네요? 미리미리 신고하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네, 절대적으로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EITC, CTC, AOTC, PTC 같은 공제들 결국은 자격 요건을 정확히 하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규칙들을 잘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챙기시는 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최대로 받고 또 혹시 모를 IRS와의 문제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세금 계획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세금 보고 시즌에만 이걸 막 찾아볼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러니까 연중에 소득이나 가족 상황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고 기록해 둘까? 아, 미리 준비하는 습관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야 내년 세금 신고 때 이런 혜택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100%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